일본이 또다시 후진국의 면모를 보여주며 한국과 비교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이 백신 접종 전자증명서, 일명 백신 패스 발급을 지난 20일부터 시작했지만 시행 첫날부터 각종 오류가 속출해 당국이 수정 작업에 나서고 있죠. 지난 20일 NHK, 요미우리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디지털청은 이날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스마트폰용 앱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앱에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마이넘버를 입력하면 전자증명서가 발급되며 증명서에는 접종 횟수와 접종일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전자접종증명서는 첫날 오후 8시 기준 약 50만 건이 발급됐지만 첫날부터 각종 오류가 속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앱에 표시된 백신 접종일이나 백신 접종 회차가 잘못됐다는 민원이 잇따라 나왔는데요. 디지털청은 해당 앱은 백신 접종 기록 시스템과 연동돼 있는데 백신 접종 기록 시스템에서 지난 17일 기준 10만 건의 오류가 확인됐으며 확인이 필요한 데이터도 433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오류가 발생한 이유는 일본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1억 명에 이르는 개인별 접종 기록을 정부 시스템에 일일이 수작업으로 입력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같이 접종 기록을 옮겨 적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각 지자체의 백신 접종 기록 시스템 수정 작업을 요구한 상태로 알려졌죠.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일본은 디지털 후진국의 면모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데요. 일본은 아직까지 우편이나 팩스 등을 이용한 아날로그 행정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군마현에서 공무원들이 연필 1만여 개를 직접 깎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인들의 조롱이 되기도 하였죠. 이 같은 행정 방식으로 초창기 코로나 방역의 차질이 빚어지자 지난 9월 뒤늦게 디지털청을 설치하였지만 일본은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한국은 디지털 강대국의 면모를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전 세계에 보여주었고 차세대 사업에서도 한국의 핵심 기술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정부가 전 세계 경쟁력을 확보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소부장 등 주요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추가 지정해 기술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기술을 보유한 곳과 핵심 인재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난 23일 정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 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화 우리 기술 보호 전략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중소벤처기업부, 산업부, 특허청, 방사청 등이 참석하였는데요. 정부는 핵심 기술 선제, 보호 시스템 구축, 핵심 인력 유출 방지 및 국내 선순환 구조 확립,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 사이버 기술 유출 방지, 법무처 협력 및 국제공조 강화 등 5가지 방향성에 맞춰 기술 보호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정부는 현재 12개 분야 73개로 지정한 국가 핵심 기술을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 영역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인데요. 특히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곳은 정부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기술 유출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죠. 또 보안과제 지정 확대, 방산기술보호 인증제도 도입 등 국가연구개발 수행단계별 보안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핵심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핵심 인력에 대해선 DB화를 통해 출입국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방과학연구소, 핵심 연구 인력에 대해서는 퇴직 후 해외 취업 시 사전 승인을 받게 하는 등 국방과 관련한 인력에 대해선 지금보다 더 관리를 철저히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의 핵심 인력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확대해 장기 재직과 국내 재취업을 유도할 예정이죠. 아울러 중소기업이 기술 탈취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신설, 피해기업의 분쟁 대응 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인데요. 또 기술 침해 시 중소기업의 경영상 위기를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 지원 등 분쟁 회복 프로그램도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팔지 못하는 식품이 전 세계에서 한국의 독도를 홍보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입점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의 친환경 식품 유통체인 홀푸드에도 들어갔지만 일본에는 수출이 어려운 한국의 김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지도표 성경김인데요. 지도표 브랜드명처럼 상표에는 독도가 정확하게 표시된 한반도 지도가 그려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이 때문에 한국의 김 수출이 일본에 대부분 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독도가 버젓이 표시된 상품이기 때문에 이를 수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명청 성경식품 대표는 대한민국 지도라면 당연히 독도가 표기돼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30여 년간 식품업계에서 일해온 그는 지난 2018년 영업부문 부사장을 거쳐 2019년부터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임 대표에게 독도를 달고 해외 시장을 누비고 있는 지도표 김에 대해 대한민국 지도를 브랜드로 내걸은 것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일본 수출에는 제약이 따르지만 지도표에 대한 정체성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였죠. 이어 그는 성경식품이 최근 아이돌 그룹 BTS의 타이니탄 김을 출시하자 일본에서도 반응이 왔다는 소식도 전하였는데요. 일본은 이 김을 수입하기 위해 독도가 그려진 지도표 대신 SG만으로 로고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도 표기 외에도 성경식품은 흥미로운 기업인데요. 기업의 이름인 성경의 의미가 기독교와 연관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임 대표는 성경은 일울성의 서울경으로 김의 수도를 이루겠다는 의미이다. 김을 통해 대전에 위치한 지방 중소기업이 최고로 올라서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하였죠. 브랜드명처럼 현재 성경식품은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요. 지난 3년간 매출액이 25% 성장했죠. 이러한 결과는 내수 중심의 영업에서 수출 시장을 확대한 전략이 주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수출국은 미국, 캐나다,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 약 20여 개국으로 늘어났죠. 지난 2017년 약 5억 원에 불과하던 수출액은 지난해 약 200억 원 수준으로 3년 사이 40배 성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으로 알려졌는데요. 임 대표는 미국 홀푸드의 경우 미국 시장에 적합한 브랜딩과 마케팅이 필요한 이유로 미국 현지 브랜드 김미를 통해 지난해 초부터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홀푸드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미국 유기농, 비건, 글루텐 프리 등 다양한 인증을 확보했으며 심사 통과를 위해 중금속, 미생물과 관련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죠. 까다로운 과정에 공을 들이는 이유에는 김에 대한 동서양의 인식 차이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한국에서 김은 친숙한 식재료이지만 해외에서는 바다의 잡초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식자재로서의 인식이 부족한 편이다. 이 때문에 식품으로서의 안정성을 보여주려고 더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였죠. 임 대표는 마지막으로 아직도 김을 음식으로 접하는 세계인들이 매우 적다. 해외에서는 안전하고 건강한 식재료로 김을 알리고 국내에서는 반찬용이라는 고정된 소비 분야를 확대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